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단 하나의 여권을 내밀었을 뿐인데 경악 어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졌고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주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그 원인을 파헤치려 애쓰는 사이 이 소동을 만든 것은 바로 한국 여권 한 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맘먹고 떠난 첫 번째 여정이 보란듯이 전 세계 뉴스까지 오르내릴 만한 소란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사실 제 여권이 특별하다는 걸 알긴 했지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그렇게나 큰 반응을 이끌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단지 가벼운 착각이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한 국가에 입국 심사를 받으러 다가갔을 때 심사관님이 제 여권을 살짝 들여다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가벼운 탄성을 내뱉으셨죠. 한국. 이렇게 중얼거리며 너무도 반가워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K-드라마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최근에 한국을 여행해 보셨나? 같은 가벼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심사관님이 제 여권을 동료에게 보여주며 뭐라고 빠르게 이야기하더니 그 동료는 또 다른 상급자에게 전해주고 급기야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당신은 이틀 전에도 다른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음 나라로 넘어가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네, 맞습니다. 제가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가 많아서 일정이 자주 바뀌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음을 터뜨리시며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시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분이 왜 부러워하시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죠. 물론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톱 클래스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따금씩 한국 여권이면 어디든 갈 수 있네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저 또한 출국 전부터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가 가능한 국가 목록을 꼼꼼히 체크해 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 입국 심사에서 이렇게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이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번질 줄이야. 심사대에서 서류에 도장을 꽝 찍어주신 뒤 심사관님은 제게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만드십시오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만 가득 담아가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지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입국이었는데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뉴스 매체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가 2주 사이에 여러 국가를 빠르게 방문한 기록이 화제가 되었다며 실제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받았거든요. 순간 인터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중국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낼 거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얻고 있는 이 혜택이 정말 대단하긴 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가 그 덕분에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여행 일정은 처음부터 꽤나 빡빡했습니다. 유럽 곳곳을 거쳐 중동 일부 지역까지 돌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로드맵을 세워두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빠른 이동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적 쉽게 항공권만 예매하면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여행사 직원이 제 여정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스탬프 찍어가며 이동하면 어디선가 막히거나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민선 님은 한국 여권 덕분에 거의 무적이시네요. 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그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며 웃어넘겼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보니 그 말이 완전히 허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방문지에서 중국인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마침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우연히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고 그럼 유럽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하며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 친구는 저와 달리 비자를 준비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고 하더군요. 형 또는 누나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일단 유럽으로 넘어오기도 까다로운 절차가 많았고 중동으로 가려면 또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서류 심사도 꽤 오래 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자 문제 없이 티켓만 끊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작은 도시로 이동할 때조차 대사관 연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대조적이죠. 그런데 그 중국인 친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 여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박민서의 여권을 보면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어느새 스탬프가 빽빽하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보고 있으면 중국도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 이런 자유로움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다른 국적의 여행객들도 신기해하며 제 여권을 보고 싶다고 했죠. 실제로 제 여권 페이지를 펼쳐보면 열흘 만에 찍힌 스탬프가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다 보니 현지인들까지 도대체 한국 여권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운이 좋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자꾸 이야기가 커지면서 뉴스까지 나오고 SNS를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있던 숙소로 전화를 걸어와 한국은 어떻게 이런 여권 파워를 갖게 됐는지 알려달라며 인터뷰 의사를 묻는 외신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도 못 따라올 만큼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는 질문도 있었고 그저 제 개인 경험을 듣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그저 평범한 여행자일 뿐인데 갑자기 이 여권 파워의 대표 주자처럼 주목받게 되니 조금은 부담스러웠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 기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여권 혜택과 좋은 이미지를 솔직히 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행 중 뜻깊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기자분께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곧 인터뷰가 성사되었고 저도 모르게 하나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 주인 할머니는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한국 여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마을도 옛날에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을 청년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죠. 그래서 난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반가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곳에서 받는 환대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그 한국인들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은 아니었지만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으니 마음이 울컥했죠. 그 후로도 저는 여기저기서 예전 한국인 방문객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문화교류,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당신은 그럼 어떤 식으로 마을을 도울 수 있나요? 라며 호기심 반, 기대 반의 질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여행자라서 별다른 재능도 없고 이 마을에 도움을 줄 만한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라며 멋쩍게 웃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주민분들이 저에게 작은 부탁을 하시더군요. 우리 마을의 홍보 영상을 한국에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라며 직접 찍어둔 자료와 함께 우리 전통축제에 한국인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K-팝과 합동 무대를 해보면 좋겠어요. 등등 말이죠. 사실 저는 영상 편집이나 홍보 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정말 귀엽고 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는데 할머니와 여러 주민들이 지역에서 손수 만든 의상을 입고 한국에서 배웠다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은 한복 비슷한 의상까지 입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한국 만세! 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는 한국이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며 저에게 잔을 건네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이 나라와 한국을 연결해준 장본인처럼 여기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 짙은 뭉클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바 있던 외신 기자분도 우연히 이 축제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한국 사랑과 여권 파워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는 걸 보고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기자분은 단순히 한국 여권 소지자가 빠른 이동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다는 식의 기사만 쓰려다가 예상치 못한 감동 스토리를 발견한 셈이죠. 그분이 제게 당신이 이 마을에 특별한 동기가 있어 머물고 있는 건가요? 혹시 봉사활동이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니요, 전혀요. 그냥 여행자일 뿐이고 그저 한국 여권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셔서 저까지 환대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분은 정말 놀라운 인연이군요. 이게야말로 중국도 해낼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일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며칠 동안이나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곧바로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여권의 진가가 발휘되었죠. 이 지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스탬프 찍는 과정이 조금 간단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항에서 마주치는 보안 검색관들이나 심사관들이 저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경계의 눈초리를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금 자국에서 어디를 거쳐왔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2주 사이 5개 국가를 스쳐갔다고 답했을 때 경비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국인은 신뢰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기뻤습니다. 동시에 어딜 가든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지니게끔 행동해야겠다는 작지만 중요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교민분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솔직히 초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저 같은 교민 사업자들이 영업하기도 훨씬 편해졌죠. 특히 한국 여권이 인정을 받다 보니 저도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지만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편의가 단순히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란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현지에서 수년간 땀 흘려 노력했기에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통해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에 지금의 한국 여권 파워가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건 선배 교민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이 순탄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여권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국적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편이었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겼고 마침 함께 움직이던 중국인 친구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느라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었고 저는 일찌감치 입국 심사를 마치고 다 같이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미리 예약까지 해둘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쯤 되자 그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 국적을 가져보고 싶어져요. 혹은 중국 여권이 이 정도 파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저도 웃으며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더 편해지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잖아라며 분위기를 풀어갔죠. 그 후 동남아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티켓을 끊고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짐 찾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이자 중국 친구는 공항 내부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지 직원과 계속 대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공항 밖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며 이번 여행에서 왜 중국도 해낼 수 없는 여권 파워라는 말이 강조되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연히 촬영된 제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놀라움을 줬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진짜 순위가 실감난다. 한국인은 기술력과 문화뿐 아니라 여권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게 대단하다. 우리는 언제쯤 이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그 반응을 보며 저는 단순히 자랑스러움만을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여권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도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이미지와 따뜻한 소통을 남기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단순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 파워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거기에 더해 그 파워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선행과 성실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 일정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여권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여권은 저를 많은 나라와 이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감동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호의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마도 한국 여권 한 장이 불러온 기적 같은 해외 반응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제 여행기는 단순한 관광 루트 소개가 아니라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마음 나눔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이 있었죠. 중국도 아직은 따라오기 어렵다는 말이 실감날 때 저는 웃으며 새로운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중동을 거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여행을 마친 뒤 저는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한번 발길을 옮겨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 절차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죠. 사실 저도 겁이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여권이 가져다준 편의와 감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일단 아프리카 국가 중 몇 곳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곳이 있고 몇 곳은 도착 비자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떠나려던 나라 역시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 항공권만 끊으면 바로 떠날 수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러다 중간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컸겠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건 한국 여권만의 힘도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국력과 신뢰가 축적된 결과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푼 마음으로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디자 또다시 뜻밖의 인연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도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한 현지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며 서툰 영어로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네, 맞습니다.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사촌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 좋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어서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도 아니고 그냥 이코노미석을 타고 온 여행자에 불과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 써주시는 모습에 적잖이 감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지 교민 몇 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들 중 한 분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국 여권 덕분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경험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셔서 저도 그동안 겪은 일들을 공유했죠.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쌓여서 지금처럼 여권 파워가 단단해졌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가 다시금 느낀 건 이 여권이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군 한국인의 진심 어린 교류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저 같은 평범한 여행자마저도 중국도 쉽사리 따라올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프리카에 들어선 뒤 며칠 동안은 주로 시내 명소를 돌아보면서 경이로운 풍경과 활기찬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숙소 로비 게시판에 붙어있던 봉사활동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 학교 도서관 재건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정리하고 학교 시설을 수리해줄 분을 찾습니다. 사실 저는 봉사활동에 별다른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망설였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곳에 온 것도 인연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가 한국인이시라면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기에 용기를 내어 참여를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고 놀랍게도 중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그룹도 제법 컸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며 반가워했고 저 역시 기분 좋게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때 한 중국인 자원봉사자가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는데 맞나요? 저희도 이곳에 오려면 절차가 무척 복잡해서 오기 전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여권이면 꽤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긴 해요. 저도 크게 번거롭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학교 도서관 시설을 손보고 헌 책들을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알려주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서투른 영어와 몸짓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참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중국인 봉사자들과도 가까워졌고 함께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인 봉사자 중 한 분은 자기 가족이 중국에서 꽤 큰 사업을 하는데 본인만큼은 휴학계를 내고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중국의 미래가 되고 싶거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중국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어서요라고 답하더군요. 한국도 이미 빠른 성장을 거쳤으니 우리도 뒤따라가겠다라는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여권 파워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개 국가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작은 편지나 그림을 건네줄 때마다 제 가슴은 저릿저릿할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감동 사연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 날 아이들은 색종이로 직접 만든 작은 깃발을 흔들며 저와 자원봉사자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국어로 사랑해요라는 문장을 어설프게 쓴 편지를 전해주어 제가 울컥하기도 했고요. 중국인 봉사자 중 몇몇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포옹했고 이렇게 따뜻한 봉사를 함께한 건 처음이에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일이 제가 여권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를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동과 희망을 공유하는 것. 한국 여권이 준 혜택이 결국 저를 봉사활동의 현장까지 이끌어준 셈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친 뒤 저는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어느 저녁 숙소에 돌아와 SNS를 확인해 보니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한국 여권 화제의 여행자 아니야?
라는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유럽에서 인터뷰를 짧게 했던 외신 기자가 그 내용과 제 사진을 보도했나 봅니다. 거기에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소식까지 전해들은 누군가가 SNS에 이 사람 대단하다. 한국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고 봉사활동까지 참여하다니. 라는 글을 올렸고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더군요. 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뿌듯했습니다. 중국도 해내기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인이면 다 가능한 거야? 나는 왜 몰랐지? 하는 농담 같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진짜 비결은 여권 파워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이 아닐까? 라는 글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제 여권만 보고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며 다니느냐를 궁금해했죠. 제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할머니들 손을 잡아드리는 모습을 보고 더욱 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여권 파워란 국가 이미지의 확장이지만 그 이미지는 결국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걸 체감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더욱더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오를 테니 제 언행 하나하나가 곧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지금껏 여행하며 받은 선한 영향력을 다른 곳에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커졌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에서 만난 한 여행자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정색하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문화와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사람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를 경험하며 더 넓어지고 싶어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왜 중국은 그렇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권 파워에서 한국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재차 질문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국가별 외교 관계나 사회 시스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 이면에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기억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오랜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봉사, 투자,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개인 단위로도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여권 좋은 기억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여행자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이렇게 설명해주니 확 와닿네요. 여권 파워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군요라고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반응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작정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진정한 설득이 되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또 한 번 새롭게 이동할 나라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대륙으로 눈길을 돌려봤어요. 사실 남미 지역까지 가려면 항공편도 길고 경유도 여러 번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보고 싶다는 모험심이 다시금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자마자 저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이런저런 경험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 또는 딸,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국 여권 덕분에 안전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하고 안도하는 목소리가 전해졌죠. 저도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해서 그간 여행하며 누렸던 수많은 은혜와 호의를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이코노미석 창구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이 저를 손짓으로 불러내면서 다른 창구에서 수속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직원이었지만 그분이 한국분 맞으시죠? 이전에 저희 항공사 행사차 한국 본사를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보답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저는 민망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덕분에 시간을 벌었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남미행 비행기에 올랐고 또다시 과연 이 낯선 대륙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이 솟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권의 힘을 극적으로 체감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 힘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현지인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예정에 없던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짐이 다른 곳으로 잘못 분류돼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찰나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부지런히 통화를 해서 금방 짐을 찾아주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승객들보다 빨리 제 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도 한국에 무언가 좋은 기억이 있는 분이었을까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도시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중국도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 나도 과거에는 이런 자유로움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산물이었구나. 앞으로도 좋은 인연들과 함께 서로 돕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여행자가 되고 싶다. 어쩌면 중국도 해낼 수 없다고. 라는 대목이 단지 여권 파워나 비자 문제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만큼 한국이 걸어온 길에 피땀 어린 역사와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어온 자세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그 최종 결과물의 단물을 맛보는 중인 셈이었죠. 그런 만큼 이 여행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혹여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써주고 싶었어요. 남미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전까지의 여정이 늘 그랬듯 분명 놀라운 인연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대단하긴 하네. 언젠가 우리나라도 저런 힘을 갖게 될까? 라든가 한국인으로서 저렇게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 퍼뜨려 주시는 분께 감사하다 같은 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나 하나의 여행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와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감동 사연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만큼 따뜻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한국 여권이 주는 놀라운 혜택과 더불어 그 속에 담긴 마음의 힘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한 번 새로운 대륙, 새로운 나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